안녕하십니까. SNS 타임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박람교회 스토리가 이슈에서 오늘은 KTCS 한국자산공사 고객센터 최미양 강사님을 모시고 CS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너무 덥죠, 요즘? 네, 오늘 오는데 너무 더워서 저도 웬만하면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네네. 오늘은 특별하게 예. 3단으로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찾아오시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네, 제가 근무하는 센터가 둔산동에 있다 보니까 네네. 예, 거리도 상당히 짧았고 오는데 네. 차도 안 밀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튼 이렇게 초청에 응해주셔서 네. 고맙고 오늘 즐거운 시간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우리 최미영 강사님은 네. 현재 한국자산공사 고객지원센터 CS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KTCS 컨택 사업부문 CS 강사이면서 사단법인 대전 컨택센터협회 VOC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으니까 본인이 프로필 소개를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KTCS 컨택 사업 운영부의 CS 강사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전임 CS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CS 강사를 하기 전에 좀 현장에서 한 11년간의 좀 근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경험을 살려서 네. 함께 좀 CS 교육에 녹아내는 좀 그런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제가 경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네. 보니까 뭐 CS 교육뿐만 아니라 또 분임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주신다 하면,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분임조라고 해서 산업계의 전국체전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업뿐만 아니라 네. 저희 서비스업까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품질 분임 경진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부분이고 좀 사내 안에서는 상담사들의 동기부여나 뭐 근무 환경 만족을 위해서 네. 상담사들의 재능을 함께 기부하고 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동호회 활동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다른 센터에는 없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엄마 직장 체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방학을 하면은 저희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좀 여성 근무자가 많은 많죠,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KTCS는 여성 친화적 기업이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이렇게 방학 기간이 되면은 애들을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가도 많이 쓰게 되고 연차도 많이 쓰게 되고 좀 네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활동을 하시네요, 그거는. 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네. 엄마랑 같은 좀 공간 안에서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서로 다독여주고 몇 살까지 함께 와요? 저희가 8살. 8살? 네, 일단은 미취학 아동까지 받고 있기는 하는데 한 8살을 이제 데리고 있는 좀 저희 상담사분들이 한 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애들도 오게 해달라. 그래서 좀 같이 오면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아이들이 좀 취미 활동도 하고 정말 헤드셋도 같이 좀 껴보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럼 하루 종일 같이 못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네. 나머지 시간은 또 누가 혹시 회사에서 어떤 활동이나 재미있는 어떤 그런 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왜냐면 일단 처음에 오면은 엄마랑 같이 어쨌든 갑자기 떨어지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이 한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네. 엄마는 자리로 상담을 하러 돌아가고 저희 이제 강사들이 네네.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뭐 놀이체조라든지 아니면 뭐 지점토 만들기 그리고 또 CS적인 부분에서 네. 여러 가지 뭐 미술 심리라든지 아니면 뭐 점토 활동 그리기 활동 등으로 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함께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방학 때 네. 혹시 부모하고 아이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혹시 되시나요? 저희 센터 지금 상담사가 약 한 20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 네. 장소 자체가 모든 인원을 그렇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대략 한 20명, 30명 정도 수용을 해서 그렇게 교대로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말씀을 한다면 네. 한국자산공사의 네.
에서 지금 1397이죠? 네, 맞습니다. 대표 전화가? 네네. 네. 이게 우리 아들 전화가 똑같아요. 아, 1397. 정말요? 네, 네. 1397이 제가 먼저 만들어 놨는데 1397 쓰시더라고요. 아,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네. 다시 한번 좀 네. 정확한 업무를 좀 네.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코라고도 많이 알고들 계시고요. 네네네. 여기가 저희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정리하거나 또 기업의 구조정을 관리하면서 네. 그리고 금융 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업무와 그리고 신용회복. 국유재산 관리 그리고 조세 체납 관리 등 전반적인 좀 금융 관리 등 준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폭이 굉장히 넓네요. 예, 굉장히 포괄적이죠. 서민 경제부터 나라 경제까지, 뭐 국민 경제 안전판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이 안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397은 뭐냐 하면은 네. 좀 서민들이 조금 빠르고 손쉽게 좀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런 서민 금융 지원 서비스들을 한 군데에서 전화를 받아서 조금 더 간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종합 상담센터를 설치해 놓은 곳이고요. 전화번호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화면에 다이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1397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모제이게 네. 그쵸. 1397이 되죠. 아, 네네. 그러니까 전화번호 다이얼상에 이 네모난 가장자리, 그러니까 소외된 곳 없이 모든 구석을 하나하나 아. 다 서민들의 마음을 감싸 안겠다는 그런 좀 의미를 갖고 1397 번호로 해서 저희가 서민금융 상품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 금융 업무를 하니까 네. 우리 상담사들의 어떤 그 직무가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이들, 그러니까 업무 폭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네네. 이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신입 상담사 같은 경우는 네네. 업무 투입 전에 160시간이라는 교육을 이수를 받고 있고요. 기존 상담사들도 업무 시간 안에 네. 120시간의 교육을 연간 지속적으로 이수하면서 업무가 뒤처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가 담당 파트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네. 아.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제 최미영 강사께서는 상담사 출신의 네. 어떤 강사라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취업을 하기보다는 뭔가의 급전이 필요해서 그- 잠깐만 이렇게 동네 알바를? 알바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한 카드사 콜센터에 좀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게 좀 인연이 되어서 그 센터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관리자도 슈퍼바이저, 이제 운영팀장이나 네. 민원 강사라든지 모니터링 담당하는 강사라든지 이런 좀 관리자 역할을 좀 오랜 기간 했었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들을 응대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좀 이제 다른 분들에게 대신 전수할 수 있는 대신 좀 전파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닿아서 지금은 KTCS 쪽에서 CS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사로 있을 때와 네. 지금 이제 CS 강사로 있을 네네. 때와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죠. 지금 보니까 어떤 자산공사의 어떤 CS 강의도 해야 되고 또 KTCS의 CS 강사도 아마 해야 되고 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 상담사를 할 때는 정말 제가 제 자리에 앉아서 제 하는 일만 하면 돼서 민원은 받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속이 편했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산관리공사 임직원 대상의 CS 강의도 해야 되고 저희 KTCS 쪽에 강의도 해야 되고 좀 몸은 바쁘지만 제 자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경력 개발이라든지 네네. 좀 보는 시야도 많이 넓어지고 좀 많이 성장하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자산공사와 이제 KTCS 간에 네네. 어떤 이제 고객사와 네. 지금 이제 아웃소싱 기업과의 관계는 네. 상당히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자산공사가 지금 본부가 저기 부산으로 가 있죠?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한 200석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고객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ARS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상담사들이 상담 끝나고 나서 네. 바로 ARS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네. 해당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하는 네네.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공기관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 통합품질 지수도 있고 저희가 실시하는 지수도 있는데 네. 거의 저희는 공기관 중에서 세 손가락 상위? 안에 예, 어. 꼽히는 회사이고 그래서 근 8년 연속 KSQI 우수콜센터 선정되어서 부산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네. 예, 저희가 대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희를 믿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도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서로 간에 신뢰가 많이 쌓여져 있는 자, 센터라고 한국자산공사, KTCS,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고객센터가 네. 삼일체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상당한 이 힘이 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어떤 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런 데서 보람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시면 네. 한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일단 1397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은 네. 일반 콜센터랑 다르게 음. 일단은 본인의 신용이나 이런 환경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전화해서 한 번만 나의 좀 사정을 봐주면 안 되냐. 정말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좀 한 2년 정도 된 일인데 어느 고객이 너무나 고금리 이제 사채업을 이제 이용을 하시고 네네네. 그런 빚의 독촉을 받으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전화를 하셨는데 네. 너무 신용도 낮고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자,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 부분과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고객들이 어떤 신용불량이 걸려서 네. 욕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많습니다. 또 뭐 네. 압류도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부분에서 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신다 하면 저희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조세 체납, 그러니까 세금 체납 또 예.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있습니까? 뭐 압류, 경매 이런 네.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내가 얼마를 미납했다고 이거를 뭐 압류에 붙이냐. 요즘 당장 드라마에 그거 떼어라.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흔히들 보시는 빨간 딱지 아, 예, 이런 예. 부분은 뭐 법원에서 집행을 하긴 하지만 네. 저희 쪽에서 조세 체납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유, 네, 나라 땅 국유재산. 예, 관리를 네.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유지가 거의 농경지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농경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 시골에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노는 땅에다가 나는 작물을 심었을 뿐인데 벌금을 내라고 하면은 내가 황당하겠죠. 이때까지 작물을 키워서 네. 벌은 돈보다 니네 배상료가 변상금이 더 많이 나온다. 네. 이러시는 분들은 태반이고요. 그거 애매하다. 네, 근데 또 시골에 계신 또 연로하신 또 할머님, 할아버지님이 생각하면은 또 사정을 봐드리고 싶지만 그렇죠. 또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항해를 하신답시고 그런 지역 본부나 본사로 뭐 트랙터를 몰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논에서 직접 뭐 들어 누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현지 조사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겨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에피소드로 많은 그러시겠네요. 편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요즘 이제 조세가 또 네, 네. 있으면서 이제 타고 다니면 세금을 안 네, 내고 그렇죠. 억대, 수십억대, 수백억대 드라마도 요즘 나와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일익을 담당하시는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또 많이 해결도 하시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람구의 스트르가 이슈 방송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우리 최미영 강사께서 가장 자신 있는 강의는 어떤 강의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고객센터 쪽에서 뭐 민원 고객, 흔히들 네. 저희가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고객들을 많이 응대하다 보니까 주로 뭐 민원 고객 응대 방안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런 고객들을 상대하는 네. 직원들의 마인드 힐링이나 이쪽으로 많이 조금 자신 있게 제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도 해서 계속 혹시 내가 무리한 부탁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한 3분 정도에서 5분 사이에 하는 네. 이
스토리를 좀 잠깐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은 업종에 뭐 고객센터 상담사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관리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런 쪽의 직업은 아니지만 좀 고객센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정말 고객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모두들에게 좀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제가 좀 하나 재밌는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오늘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아주 맑은 화창한 가을 날씨,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공원에 어떤 한 젊은 아가씨가 오후 늦지막히 네. 자, 독서를 하려고 이렇게 벤치로 갑니다. 아, 자, 책과 또 간식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비스켓을 하나 들고 이렇게 자리를 가는데 마땅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쓱 돌아봤더니 어느 한 노신사가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자리가 있어서 내가 저기에 살짝 앉아서 좀 책을 읽으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가지고 온 과자를 먹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과자를 한번 먹고 또 책을 보고 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 내가 먹었던 과자보다 더 실제로 많은 양의 과자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책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과자를 먹었을 리가 없는데. 노신사가 되셨구만. 예,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딱 손에 뻗는 순간 낯선 남자의 손길 네. 딱 봤더니 그 옆에 앉아 계셨던 나지막한 그 노신사분이 내 과자에 손에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이 먹고 있으면은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드시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 참자. 내가 이제 참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손이 부딪히고 봤더니 어느새 과자가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제는 못 참겠다. 네. 마지막 하나 남은 과자는 내가 먹으리라. 오케이. 딱 손에 뻗었는데 그 노신사분이 나이는 많으셨지만 엄청난 스피드로 빨랐어? 마지막 과자를 캐치하시더니 너무 뻥져서 바라보는 이 아가씨를 해맑은 미소로 바라보시고는 떠나셨다고 해요. 이 아가씨가 너무 화가 났겠죠. 말 한마디 못하고 노신사는 떠났고 네. 내 과자는 다 먹었고 네.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 내가 가지고 온 과자는 그대로 내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오른쪽에 세 봉지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참 묘연하게 그 과자가 노신사의 과자랑 같은 거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노신사가 과자를 빼앗기는 입장이었고요. 그렇죠. 요 아가씨가 과자를 얻어가는 입장이었죠.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뺏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얻어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바라보는 시선,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요새 한참들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 감정노동자, 네. 비단 콜센터일 뿐만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일이 다 감정노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뭐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가족 간에서도 감정노동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조금 감정 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조금 다르게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이제 한 대목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이 역지사지입니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을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밝은 세상, 미래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 있는 강의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가장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 거고 또 베스트가 있을 거고 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그걸 좀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거부터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존 이제 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이라든지 네. 저희 KTCS 안에 다른 컨택센터들의 상담사들의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미 업무로 많이 지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하는 모든 교육에 집중을 해주시고 흥미를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네. 솔직히 그게 조금 무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입장인데 정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워갔던 강의가
제가 재작년쯤에 저희 자산관리공사의 신입 직원들 네. 예, 연수 교육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4시간 정도 그 체이스 강의를 인재 개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제가 종전에 진행했던 그 기존 직원들의 그 피곤한 얼굴과 퀭한 눈빛이 아니라 너무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 열정에 불타있는 그런 의지가 그 앉아있는 모든 직원들이 정말 활활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시간이 제가 원래 강의는 거의 1시간씩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이 1시간 강의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입 직원들 강의할 때가 가장 그 기억이 많이 남고요. 네네네. 그리고 가장 워스트는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장의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좀 시간 배분을 잘 하려고 좀 일찍 나서는 편이에요. 좀 네네. 늦게 돼서도 아무래도. 안 되고 좀 네네. 일찍 가서 강의 환경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일찍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는 워낙에 교통 상황이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많다 보니까 한 번 제가 급하게 택시를 탔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다리가 먼저 들어갔어요. 치마를 입고 보통은 아가씨들은 되게 조신하게 이렇게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서 그렇죠. 이렇게, 네 기사님 뭐 어디 센터 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문을 확 열고 다리 한 짝을 더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따라 또 트임 자체가 좀 롱 스커트를 입어가지고 트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쫙 찢어진 거예요, 트임이.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선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교육은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시간은 강사의 가장 중요한 또 생명 무기 중에, 같죠? 생명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뜯어진 치마를 입고 강의를 가서 보통 강의의 몰입도를 위해서는 이쪽도 돌아다니고 저쪽도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정자세로 서서 아무도 제 뒷모습을 보지 못하게 정자세로 서서 너무나 가서보시. 공손하게 예, 강의를 하고 모든 교육생들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네. 교육장을 떠났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네요. 절대. 그래서 앞으로 잊지 강의를 할 않습니다. 때는 롱스커트는 잘 안 입겠는데. 그래도 저는 좀 바지보다는 치마가 편해서 그 아무래도. 뒤로는 아무리 급해도 항상 엉덩이부터 택시에 안착시키는 좀 버릇을 몸에 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즘 더운 날이라 네. 땀이 많이 배입니다. 앵기죠? 특히, 옷들이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택시는 엉덩이부터 넣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요즘 청년 취업이 잘 안 된다 하죠. 네, 그쵸.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각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경기도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또 상담사들이 우리 CS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요. 네. 또 우리 이제 청년들이 어떤 나는 강의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강사가 되기 위한 어떤 지름길이나 또 강사가 됐을 때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네. 선배 입장에서 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요새 또 기업에서 고객 만족 경영이나 이런 쪽에 집중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CS 강사에 대한 채용도 예전보다는 많아진 편이고 강사 시장도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화장하고 머리 단정하게 하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딱 여성들이 봤을 때는 워너비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항상 높은 구두를 신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감정 노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럼요. 강사가. 선생, 강사, 교수. 그럼요. 네, 저도 매일을 하루같이 진짜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시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뭐 자격증이 필요한 업이고 그리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꼭 이수해야 될 교육이 있고 자격증이 있어야 될 그런 교육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본인이 CS 쪽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CS에 관련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내가 현장에서 정말 겪었고 느꼈던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강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강의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내가 현장에 직접 두 발로 뛰어들어서 현장을 느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몸에 배인 노하우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요새 그냥 교육을 이수한 강사들, 학원 졸업한 강사들, 그냥 단순한 CS 강사 자격증 수료한 강사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예, 근데 하지만 기업들은 실적으로 경력이 있는 강사들의 채용을 하길 원하고 그렇죠. 실질적인 취업 자체를 목적을 둔 신입 채용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경력자. 경험을 좀 많이 쌓아보시고 정말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두루두루 뭐 인문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뭐 미술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면의 다양한 소재가 강의의 소재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좀 공부를 하셔서 정말 보여지는 CS 강의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한 명에게라도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좀 삶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좀 그런 강의자,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이어서 그런 네네. 이제 강사의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자, 강사가 되면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네. 괜찮습니까? 아니면은 특별히 뭐 어떤 그런 비전들이 조금 제가 이제 주위에 보면 네. 1인 원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교육 원장들이. 네네. 그러면 내가 맡아서 하는 것도 파트너 강사를 많이 떼어요. 그쵸. 먹고 살기 위해서. 네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어떤 강사를 하면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지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지금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한 걸 그쵸. 냈고 되고 나서 비전 제시를 네네. 이제 드리면은 강사라고 하면 CS 때문에 고객 서비스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내 강사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네. 조직 내의 네. 조직 문화라든지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 같은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자로서도 좀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단순히 서비스 강사가 아니라 아까 취업률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이제 졸업 준비생들을 조금 취업 준비나 이미지 컨설팅 아니면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그런 대학 강사 쪽에 취업 컨설턴트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프리랜서 강사처럼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전문 강의 분야를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서 본인의 역량을 조금 더 좀 집중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컨설턴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론적인 부분만 네네. 설명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네네. 뭔가의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업종까지 해서 조금 다양한 강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본인이 방향만 잘 잡으면은 단순히 뭐 CS 강사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정말 교육 분야에서 좀 롱런할 수 있는 좀 비전이 있는 직업이 아닌가. 또 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좀 깊은 비전이 있다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굉장히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시청자의 어떤 자제분들이 그런 방향 제시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최미영 강사께서는 이렇게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해요. 좀 뭐, 자세히 적었습니다. 네네. 교수님.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강의 분야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내가 이거는 내 전공이야 하는 어떤 강의 분야가 있나요 혹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강의 분야가 있지만 네. 상담사들과 좀 많이 몸으로 같이 함께 있고 네. 또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민원 고객 응대 방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악성 고객, 악성 고객. 대치 방법 그리고 그런 고객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존감으로까지 무너지는 직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본인의 직업 자체, 상담사라는 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뭐 네. 셀프 리더십이나 그런 마인드 힐링 쪽에 관심도 많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뭔가의 새로운 콘텐츠로 좀 직원들의 힐링을 돕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악덕 고객 또는 네. 블랙 컨슈머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런 블랙 컨슈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 공기관이다 보니까 뭔가에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블랙 컨슈머가 많지는 않지만 뭐 자산관리공사 사장의 뭐 친인척을 사칭해서 내가 뭐 사촌 동생인데 그런 형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 뭐 비서실에 연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국회의원의 비서관이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일반 블랙 컨슈머는 뭐 기업, 카드사. 자, 은행.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인바운드 세사, 아웃바운드 세사든 블랙 컨슈머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처 방안 혹시 우리 강사님께서 네. 혹시 블랙 컨슈머한테 콜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또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이 블랙 컨슈머는 이런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또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만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블랙 컨슈머들의 사례 네. 이런 게 또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 나 그거 몰랐는데 네. 얘기 들어오니 그런 것도 있어. 네네네. 나도 어디 가서 한번 해봐야지. 아, 이래서 그런 방법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 카페도 있고요. 네네. 블랙 컨슈머 네. 그리고 양성하는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고객들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네. 고객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은 우리 상담사들을 보호하고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담사들도 감정을 조금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죠. 고객들도 일단 상담사에서 관리자로 이첩이 되면은 또 사람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수그러드는 부분도 있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자산공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렇게 지금 블랙 컨슈머들이 많지는 않고 이제 민원실, 시청이나 네. 공공센터의 어떤 인바운드 센터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블랙 컨슈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상담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럼요. 또 센터의 센터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거는 고객센터하고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 기업하고 또 이 고객 이 센터하고 해서 같이 대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그거를 이슈화해서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 내서 이러한 고객들이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대처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400만 원 벌금 물리고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 블랙 컨슈머가 쭉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고객을 이 수진기업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자산공사나 아니면 각 공공기관에서 대처를 해주면 훨씬 더 상담사들이 상담하는데 수월하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강사님이 이제 네. 향후 계획이 네. 어떠시고 또 우리 이제 자산공사에서 어떤 일 또 우리 이 마무리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이제 향후 계획이 어떠신가요? 네. 첫 번째가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TV 하나를 보더라도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강의에 녹여내 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말을 몸에 보내기도 배어 하고, 있나 봐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다양한 좀 콘텐츠를 좀 배워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네. 특히 이 안에서 요새 미수 심리가 기존에 굉장히 핫한 네. 교육 주제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미수 심리 다음으로 이 색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색채 심리라든지 그리고 상담 심리 이런 좀 심리 쪽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대학원의 뭐 공부도 필요하고 네네. 좀 직장이랑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은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 또 하반기에 다시 또 이제 저희 자산관리공사 네. 임직원들 또 정기적인 CS 교육을 네,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저 이제 8월달에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직원들이 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교육을 들을 수 있을지 또 머리를 짜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내에서 크게 보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품질분임족 네네. 예, 저희가 전국 대회가 9월에 강원도 평창에서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대통령상이고 저희가 늘 은상을 수상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금상을 받아서 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굉장히 축하를 해주셨고 저희 KTCS 자체적으로도 정말 네. 큰
공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작년을 이어서 또 금상을 노리고 있어서 9월 달에 또 그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부분들이 또 좀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요새 뭐 기업이나 일반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종업원들 뒤에 보면은 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보통 이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종업원이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아들이다라는 문구를 조금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종업원들이 등을 돌리면 등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그런 써 식당들 있는데 있어요? 좀 커피숍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 혹시, 그래요? 예. 여기 아직 대전에서는 저는 못 봤는데 서울에서 어떤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그 복장을 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고객들이 인식이 좀 틀려지겠네요. 그죠? 그죠? 조금 더 움찔하게 되죠. 그냥 우리의 아이도. 그쵸. 어딘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뭐 일에 뭐 지시를 받는다라든지 누군가를 대하는 네. 우리 모두 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는 생각을 우리 고객들은 직원들에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고객들만 직원들에게 직원을 이해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직원들 역시 친절하지만 반대로 불친절한 직원도 많거든요. 고객을 엄친아처럼 엄친아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통 뭐 엄마 아주 훈훈한 친구의 아들 좀 시샘 가는 그런 명칭으로 많이 쓰는데 저는 고객을 엄친아라고 기본하면서 고객을 엄마처럼 고객을 친구처럼 네. 그리고 고객을 아들처럼 드렸던 그런 배려의 마음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블랙 컨슈머 없는 불친절 없는 다 즐거운 상담 즐거운 서비스 즐거운 사랑관계 친절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남의 집 귀한 자식.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정말요? 네. 어디서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남의 집 귀한 자식 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오늘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해서 네. 좋은 시간 만회해 주신 우리 최명 강사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많이 챙기시고 우리 강사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람구의 스트리바 이슈는 다음 주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